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권희영 교수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전에 인터뷰에서 T콘지 아무튼 경차를 타고 다니는 거를 취재했던 기자가 아주 인상적으로 네, 봤다. 네. 네. 뭐 지금 그 경차 10년 넘게 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 차 바꿨어요. 아 지금은? 예, 지금은 말리부입니다. 아 모델을 좀 바꾸셨군요. 예, 바꿨습니다. 자, 현행 교과서, 이른바 거민정 교과서 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민정 교과서로 나온 한국사 교과서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거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민중사관이 이 교과서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 그런 도구로서 활용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어벽이 뚫려버린 거군요. 거민정이라는 예, 그렇죠. 의해서. 예, 그러니까 국정이었을 때는 이제 감히 이제 그런 것을 국정에다 늘 생각을 네. 못했는데 거민정이니까 이제 좀 그 각 출판사 이제 좀 재량권이 좀 있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런지 하여튼 이 2002년도에 이제 그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근현대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 이 민중 이 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대거 지필자로다가 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근현대사가 이제 그 한국사로 통합이 됐지만 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거민정 교과서가 생김으로써 민중사관이 이 한국 교과서를 한국 역사 교과서를 지배하는 네, 주류가 돼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비교적이라는 말은 좀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상당히 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왜 그런 겁니까?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해방 공간에서 이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그 박헌영 아닙니까? 네. 조선공산당 그리고 그 이어서 남노당 네. 그 세력들이 인민위원회 조직하고 처음엔 건준이죠. 네, 건국준비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공양 여운형이 네. 주도했던. 예. 여운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네. 이 인민위원회 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다 같은 이 좌익들이니까. 그래서 인민위원회의 이 구성을 통해 가지고선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네. 생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박헌영이 이와 같은 생각은 박헌영의 고유한 생각이라기보다도 스탈린이 동시에 가졌던 생각이고 스탈린이 이 한국에는 그러한 그 권력 형태를 가지고선 국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박헌영이나 다 그 인민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거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컨대 이 4.3에서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켰다든가 혹은 이 여순 반란 사건에서 14연대 반란 사건. 예, 반란했을 때도 거기에 여수순천 완전히 그냥 이 폭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역시 인민공화국 깃발 네. 내세우고 그래서 공산주의적 이 세력들은 인민공화국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50 총선거도 거부하고 인민공화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관이 바로 민중사관이거든요. 그런 민중사관으로 바라보자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고. 그러니까 민중사관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대한민국을 마치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고 그것을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킨 분이고 네. 또 미국이 바로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실현되도록 지원을 해줬고 따라서 그 당시에 그 세계사적인 조건을 볼 때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네.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 일본 그다음에 남한
대만 네.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굳이 꼽자면 타일랜드 정도. 타일랜드는 네. 뭐 아직까지 그런 네. 그 상태에 도달하기는 네.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 정도로다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분포로 네. 볼 때 미약했던 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건국됐는데 이 민중상한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미군과 이승만만 없었으면 얼마든지 이 남한도 인민공화국을 만들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미군과 이승만 때문에 그게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수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 녹아 있어요. 그게 그 생각 기본적으로는 그 생각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생각이 녹아 있는 거죠. 권희영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거의 선봉에 쓰셨다가 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고초를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연구실로 협박 전화가 온다든가. 그러니까 좀 모욕하는 그 전화라든가 무슨 뭐 협박 그 전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받긴 받았죠. 근데 바로 이제 욕부터 하고 들어오나요? 바로 욕부터 바로 하지는 않던데 네. 욕부터 바로 하면 바로 끌어버릴 테니까 네. 아마 이제 처음에 좀 말을 하는데 이제 좀 비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네. 등등 그런 식의 것이 있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위협을 받았던 것이 그렇게 네. 많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협박을 진짜 심하게 받았던 거는 교학사예요. 교학사 교과서. 출판사를 네. 이제 그런 네. 식으로 겁을 주려고 네. 교학사 사장을 죽이겠다는 목을 따서 죽이겠다는 등 교학사다 불질리겠다는 등 그런 식의 협박이 교학사에 가해졌죠. 그러니까 저로서도 저는 직접적으로 협박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이제 그 교학사 교과서를 쓴 사람으로서 그런 이 고통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거민정 교과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 다양한 시각의 존중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교학사 교과서 채택한 학교 찾아가서 데모를 한다든가, 네. 혹은 그런 이런 주장을 하는 분과 데모 대화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교학사에 대한 이 테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기생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명분으로서 다양성을 주장하는 거고, 네. 자기네들이 일단 세력을 장악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완벽하게 이 전체주의적인 귀신으로 이제 돌변하는 거죠.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을 때는 통일전선 이런 식으로 통일전선 전술. 예, 네. 그런 식으로 나갔다가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그 다음에 아주 철저히 그 적대 세력을 갖다 네. 진압해가지고선 철저한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나치즘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한 어떤 이 우익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 되셨습니다. 권 교수님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부담... 책임감은 본인이 이제 열심히 앞으로 갖고 나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부담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네, 가족들. 그러니까 저는 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독특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역사도 제가 보는 것처럼 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별나게 무슨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가질 수 있는 이 역사관인데 네.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극소수로다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극소수로다가 몰려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제 이러한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도 같이 나서서 좀 활동을 하시고 그랬으면 네.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죠. 침묵하는 다수의 침묵.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침묵만 하고 있으면 상황에 네.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자유라고 하는 건요. 그 겁에서부터 떨쳐나서 싸울 의지를 가질 때 자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참 고마운 체제인데 이 체제의 이익은 혜택은 이익과 혜택대로 다 보면서 무임승차를 하는 듯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예, 그런 분들께는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 뭐 일률적으로 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뭐 좀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한 네. 각자가 가진 이 개성에 따라서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된다고 한다면, 즉 자유민주적인 정신이 보다 더 이 사회에 이게 이 퍼지고 그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조성된다고 한다면 그분도 이전보다는 훨씬 네. 더 이 침묵에서 벗어나서 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출연하셔서 네.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단호하게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그거야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를 담아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것이 진실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민중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한민국적이고 반헌법적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오히려 철저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철저히 배제를 하는 게 그럼요. 맞다. 그래야 네. 되죠. 자, 이것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국사학계라고 해야 되나요? 국사학계는 거의 전반적으로 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국사학계야말로 다양한 역사관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네. 뭔가 상당히 좀 견고한 견고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컨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이 국사학 하는 사람들의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의 멘탈하고 다릅니다. 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하면은 그래도 국정 찬성하는 비율이 50% 훨씬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반대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그게 일반 국민들의 그 상태거든요. 그런데 국사학 하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반대한다 한다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의 이 멘탈에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독특한 멘탈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뭐 엘리트 의식이 아니요, 그건 엘리트일 수가 없죠. 그거는 네. 완전히 그 폐쇄적으로 고립된 그들 그룹만의 네. 일반적으로 이 카르텔을 형성한 집단이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의식을 가지게 되죠.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학계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 외국 유학파들의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렇다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완성된 이상 이른바 반대한민국적 정서와 학풍을 가지지 않으면 네. 학위를 딸 수도 없고 교수도 될 수 없고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민중사관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이 학생 때 교육받고 나가서 졸업해도 역시 민중사관을 교육받고 그거에 의해서 이 수입도 얻을 수 있고 네. 또 직업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문화 권력이 된 거예요. 이게 생존 생활의 문제까지 연결되면 거대한 생태계가 그렇죠. 됩니다. 예. 이게 허물어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건데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분쇄돼야 됩니다. 네. 그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이 불필요한 네. 이념 논쟁에 시달릴 것이고 청소년들은 건강한 이 역사관을 가지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항존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 카르텔은 분쇄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즉 그 카르텔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민중사관을 벗어 던지고 세계와 더불어서 네. 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그 소련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네.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점과 공산주의의 가장 좋은 점만을 뽑아서 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당신들의 놀라운 선별력에 찬사를 보낸다. 네. 라는, 네. 그렇죠. 예. 이 비슷한 얘기를 예. 좀 하고 싶으신 거군요. 네. 네. 자, 마무리 질문입니다. 국정교과서 어떤 식으로 기술이 돼야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국정교과서를 기술하는 그 기본 원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가 네. 올바로 실현되도록 그 기술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네. 네. 학생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